스텔린이 인터뷰를 보니 콘테와 정말 흡사하더군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은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게 뭐 개소리입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더 움직이고 팀의 계획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100% 선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가한 전술은 맞는데 선수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실력이 딸려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조급하고 불안한 경기력에 더 발전해야 하고 이를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짜 토트넘 팬이라서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손흥민 때문에 6년 넘게 토트넘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뭘 장기적인 관점이야. 니그들 오기 직전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외에 토트넘은 줄곧 탑4 안에 든 강팀의 길을 잘 가고 있었고, 레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감독한테 돈을 쏟아부은 건데, 토트넘이 무슨 2부 리그 팀인데 1부 리그 승격가 팀입니까? 마치 선수들이 다 형편없다는 듯이 수준 낮기 때문에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식의 그 발언, 콘테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우승 골키퍼,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수비수,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세계적인 윙어, 브라질 주전 스트라이커를 보유하는 팀이 그럼 뭐 어떤 레벨인 건데요. 첼시만 봐도 알잖아요. 투엘이 경질된 건 구단과 마찰이 있으면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감독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간다고 한 겁니다. 성적 안 좋아도 안 자른다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팀의 몸값은 토트넘보다 월등하게 비싼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 믿어주려고 해도 1월에만 4,600억을 투자하면서 선수를 데려왔는데 리그 11위에 올라있는 수준이다 보니 그냥 경질시켜버렸습니다. 포터가 모든 대회 통틀어서 31경기를 치르고 12승을 거두면서 승률이 39%까지 떨어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챔스 8강 진출 상태에서 경질을 했겠습니까? 수준 높은 선수들 데리고 다 못 내면 끝이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유망주들 데리고 있거나 잠재력 있는 선수들 데리고 있을 때 얘기죠. 손흥민, 케인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서 챔스 계속 진출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승시켜보겠다 하면서 머무는 건데, 어디 외인 감독 사단이 들어와서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팀을 개무시만 하고 있고 이상한 선수를 주전으로 쓰고 있어.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을 했을 때 페리치를 벤치로 두면서 승리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페리치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면, 인터뷰의 답은 부상 선수가 많아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야지 전반전은 좋았다? 원하는 전술대로 잘 풀었다? 에버턴을 상대로는 크로스가 필요했고 유효했다? 참, 스텔리니도 페리치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냥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끝! 그럼 미쳤다고 BBC가 손흥민을 평점 4점 줍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손흥민 활용법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도 충격적인 히트맵이 공개되면서 손흥민이 윙어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변경됐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윙백은 윙어를 받쳐주기 위한 포지션 아닙니까? 손흥민이 페리치를 받쳐주는 전술을 만들어 버려놓고, 그럼 이기기라도 하던가. 손흥민은 이미 콘테 감독 경질 때부터 본인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흥민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은 때론 마철도 있는 거야. 윙어로서의 대활약으로 지금의 위상을 얻을 수 있었고 리그 100골까지 다 한 골 남은 건데, 팀의 방향과 선수들이 어긋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어도 가만히 참기만 하는 건 결코 팀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래시포드만 봐도 올 시즌과 지난 시즌이 많이 다릅니다. 메뉴도 2년 전 솔샤르부터 감독이 바뀌었는데 잉글랜드에서 왼쪽 핵심 윙어가 될 줄 알았던 기대주 래시포드가 적응 완전 실패를 겪으면서 메뉴에서 팔아버리겠다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마치 축구 인생 끝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테나흐 감독이 메뉴를 맡게 되면서 래시포드도 덩달아 재기량을 찾으면서 무서운 팀이 되었습니다. 최근 기준을 빼고 재계약 시 주급 5억 선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메뉴를 맡으면서 목표가 리그 우승이라고 했습니다. B클럽이니까 최종 목표가 그래야죠. 토트넘은 메뉴보다 B클럽은 아니지만 2015 시즌부터 챔스는 토트넘이 5번, 메뉴가 4번 나갔습니다. 아스날은 수년 동안 4위 안에 들어보질 못하고도 지금 리그 우승 후보입니다. 토트넘을 이미 수준 낮게 보는 것 자체가 스텔리니가 수준이 낮은 거라 봐야 합니다.
제이미 캐러거가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스텔리니가 콘테 후임이 된 것은 이상하다. 감독을 자르고 같은 정책을 가진 수석 코치를 남긴 건 이해할 수 없다. 콘테와 떠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율리안 나겔스만을 데려올 수 있었다면 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토트넘은 콘테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를 쫓아낼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는 항상 해둬야 했다. 파비오 파라티치 스포츠 디렉터는 콘테 경질을 이야기했다. 스텔리니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했지만 선수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들이 놓인 입장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텔리니가 왜 감독이냐고 한 겁니다. 만약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면 평가가 달랐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콘텔린이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캐러거의 말대로 선수들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경기하기 싫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아니라 그 중에 몇몇만 불만을 갖고 있어도 경기에서 묻어나는 거죠. 네. 어쩌면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콘텔레니도 선수들에게 존중해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팬들의 분노는 토트넘의 패배보다 윙어를 2명 세우는 3-3-4 전술을 쓰니까 폭발한 거고, 손흥민이 활용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챙겨보지 마시고 그냥 고래 컨텐츠 시청해달라는 거고, 네. 제가 대신 희생하면서 잘 전해드릴게요. 네. 손흥민 100호 골은 다음 한일전 때 나올 거라고 기대해보죠. 토트넘은 현재 4위를 지키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승리를 하면서 2게임 덜 치르고 4점 차라서 경쟁팀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뉴캐슬, 맨유가 27경기 50점, 토트넘이 29경기 치르고 50점, 브라이튼은 27경기 치르고 46점입니다. 요 브라이튼을 주말에 상대하게 됩니다. 미토마와의 대결이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자, 리버풀, 첼시가 빅클럽은 맞다 보니까 혹시 모른다 했지만 클롭 감독 맨시티전 대패 당한 후에 챔스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말이 진심인가 봅니다. 첼시와 리버풀이 맞붙고 0대0 무승부로 올 시즌 포기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홈이었는데도 유효슈팅이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첼시는 4위권과 이제 1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토트넘 답없는 팀이라고 하기에는 가장 비싼 선수단을 보유한 첼시, 몇 년 동안 최강팀을 만든 클롭 감독을 보유한 리버풀도 황당 시즌이니까 좀 진정해보는 게 나을까요? 게리 네빌은 토트넘 현재 4위에 올라있다고 뭐가 문제냐면서 토트넘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싸잡아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손흥민의 활용법만 문제 없다면 지금 상황이 엄청 비관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내일은 해가 뜬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가보죠. 자, 리그에서 더 충격적인 팀은 바로 레스터 시티인데 10년 전 1부 리그 승격한 이래 강등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팀이 현재 리그 19위가 되면서 정말 1부 리그를 떠날 조짐입니다. 홈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했으면 말 다 했죠. 감독을 경질까지 했으니까 올 시즌 리그의 기상이변은 정말 많을 듯 합니다. 토트넘도 못한 리그 우승을 해본 팀도 강등을 하는 마당에 토트넘도 가능할 수 있죠? 케인, 손흥민 떠나면 토트넘 강등하는 거 응원해보려고요. 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소염고래였습니다.